2026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푼다는데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떨어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부동산 시장에 숨겨진 유동성의 함정과 우리가 지어야 할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변수, 금리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리가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환율과 가계부채 사이에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480원대를 찍고 있죠. 그런데 정부는 2026년 역대 최대인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2027년까지 계속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시중에 풀리는 원화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추락하여서 환율은 더 높아지겠죠. 환율이 폭등하면 가장 큰 문제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90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대출을 규제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누가 돈 빌래? 우리가 빚진 사람들 걱정까지 해줘야 돼? 환율이 이 모양인데 그냥 금리 올리면 되잖아 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30초 만에 설명이 됩니다. 플라자비나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다 모르셔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1980년대 중후반에 일본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풉니다. 그랬더니 기업과 개인들이 이 돈을 의도대로 생산성 향상이나 소비 진작에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때 버블이 얼마나 심했냐면 도쿄 항공부지 땅값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1990년대가 돼서 일본 정부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금리가 기존에 2.5%였는데 갑자기 2배 넘게 6%까지 들어 올려버려요.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이 파산하고 자산 가격이 똥값이 됐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일본은 30년 가까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별의별 정책을 다 써봤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즉 우리나라는 일본 바로 옆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환율, 물가, 가계 부채를 끝까지 저울질하다가 정말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마지막 카드로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이제 유동성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에 기대를 걸고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요 부분은 봤으니까 이제 공급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듯이 공급 절벽입니다.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까지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빨라도 3, 4년 후에나 의미 있는 숫자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환율이 지금처럼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업성 있는 사업, 즉 실제로 아파트 공급까지 갈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찌저찌 해서 사업성이 나와서 실제로 분양까지 간다고 해도 이미 높아진 공사비를 반영해서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재정이 확대되고 금리는 동결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 절벽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기존의 상승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정부가 2027년까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다고 했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서도 조달하지만 국가 신용도를 바탕으로 국고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신용도를 가지고 빚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국가 신용을 바탕으로 빚을 마구 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내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리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겠죠. 그런데 국가가 빚을 질 때 내는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장 신용도 높은 존재가 내는 이자율도 오르는데 시중에서 개인이 빚을 질 때 내는 이자가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즉 한국은행에서 아직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도 않았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실제로 지금도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중금리는 6%대까지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높은 이자를 내고 구입하는 주택인 만큼 더 신중히, 더 거점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겠죠. 결국 서울 수도권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나며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미국에서 투자가 활발해진 만큼 정부에서 푸는 자금 중 일부가 달러 자산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달러 유동성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S&P 500, 나스닥을 비롯해서 각종 달러 자산에 자금이 공급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겁니다. 한국에서 풀린 유동성도 달러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만큼 당분간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까지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 중소도시가 이제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지방 중소도시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고 지역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예산을 맞는 아파트에 투자하시려는 분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시려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 거주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지역인 건지, 또는 상승장이 있어서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틸 수 있는 지역인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경기를 부양해 보려고 금리도 낮추고 돈은 마구 푸는데 이 돈이 경제 성장률로 의미 있게 이어지지 못하고 환율만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은 자산이 녹는 걸 막아보고자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며 버블이 끼는 모습. 이렇게 해도 녹아내리는 자산에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근데 이 와중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은 고사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모습. 모두 일본이 걸어온 길입니다. 버블 경제, 엔케르 트레이드, 와타나베 부인, 제로금리 초고령 사회, 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죠. 물론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기 침체에 대해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일본과 똑같은 과정을 밟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엔 유망한 기업체와 산업군도 많고요. 그러나 큰 흐름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1년부터는 한국에 가구 수가 준다고 합니다. 인구수가 주는 것과 가구 수가 주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인구수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가구 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 부동산 신화를 지탱하던 거대한 수요 기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처럼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 상업지구 인근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만 상승하면서 잔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시작될 수 있겠죠. 부동산은 장기 보유 자산입니다. 향후 1, 2년 단기적인 전망만 가지고 매수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2041년이면 아직 15년은 남았네 할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은 2030년대 때부터 천천히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해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